안녕하세요. 서피비의 금융강좌. 이번 시간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척 관심이 많은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 10월까지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셨을 거고요. 이제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종부세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금액이 매우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얼마가 나올지 한번 미리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르는지 직접 한번 미리 계산을 해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서요. 국세청으로 조회를 하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종합부동산세란 나오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6억 이상이면 부과가 되고요.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나 잡종지는 5억 이상, 그리고 별도 합산토지,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은 80억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면 부과가 되고요. 1세대 1주택자라도 공동명의 주택으로 돼 있으면 각각 인별로 6억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직접 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에서 종부세 계산이라고 조회를 하면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터넷 웹상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부동산 계산기를 설치를 하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 계산기라는 어플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만든 부동산 정보라는 이 앱도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산기 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서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재산세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재산세 여기에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내 주택이 공시가격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10억을 치고요. 이게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0억이면 이렇게 하면 1억이 되겠죠. 이렇게 10억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바로 계산을 이렇게 바로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또 여기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택을 이렇게 추가하면 자산이 두 번째 자산을 또 입력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세 번째 자산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공시가격이 10억짜리 주택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계산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납부세액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총 납부액이 296만 4천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여기서 이미지 또는 URL 이렇게 다 이용해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누르면 스마트폰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앱이 바로 아까 또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던 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정보 앱입니다. 이 부동산 정보 앱을 열으셔갖고요. 여기에 만약에 내 주택이 아파트라고 하면 이 아파트를 실제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샘플로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의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집의 동과 호수를 선택해서 자기 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아무거나 샘플로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해서요. 이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11억 9,500만 원이네요. 여기에서 바로 재산세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계산을 누르면 총 납부세 368만 9,400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계산이 되고요. 자, 요거를 다시 아까 부동산 계산기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억 9,500이죠. 그럼 여기에 11억 9,500만 원을 입력하고요. 여기서 계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368만 9,400원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아까 계산했던 거 368만 9,400원 동일하죠?
요 금액과 요 금액이 동일하게, 그래서 재산세는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 어플 부동산 정보 한국감정원 어플에서도 바로 본인의 집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계산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게요. 여기서 만약에 공동명의인 경우에 만약에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어서 50%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50%를 넣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 184만 4,700원이 되죠. 1844700 곱하기 2하면 두 부부가 내야 될 금액은 368만 9,400원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재산세는 어차피 공동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요. 여기 계산기에 다시 앞으로 가면요.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서 여기서 2020년을 클릭하고요. 1세대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가 있는데요. 우선 요건 생략하고요. 요거는 해당되는 경우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반영을 하는데 세부담 상한 반영도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이나 서울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11억 9,500만 원을 입력하고요. 여기에 직전 연도 과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전 연도의 과세 정보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 9억 6천이었죠. 네, 9억 6천이었고 작년에 재산세는 281만 5,200원, 재산세는 167만 4천원이었고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합해서 총 납부세액은 281만 5,200원이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직전 연도의 공시가격인 9억 6천만 원을 놓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직전 연도의 과세정보는 과세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과세된 금액, 지분비율 100%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년도 재산세를 확인했던 167만 4천원 167만 4천원을 요거는 원단이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계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납부할 세액은 64만 440원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동명의 50%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때 재산세는 184만 4,700원으로 계산을 했었고요.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서요. 공동명의인 경우는 여기에 1세대 1주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때는 1세대 1주택 9억 이상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계산해서 각각 인별로 6억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나오게 되고요. 공동명의라 표시를 하고 공시가격이 11억 9,500만 원, 지분비율 50%, 직전연도 과세 정보는 좀 전에 입력했던 것처럼 9억 6천이 공시가격이었고요. 재산세는 지분비율 100%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요. 좀 전에 여기서 계산했던 167만 4천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7만 4천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누르면 자, 이 경우에는 종부세가 안 나오죠. 50% 지분으로 했을 때 11억 9,500만 원이면 얼마죠? 50%면은 한 6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인별로 6억 이상이면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나올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에 2021년을 클릭하고요. 2021년 이번에는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반영을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이라고 하고요. 자, 공시가격은 사실은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 올라가겠지만 우선은 어쩔 수 없이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일한 가격인 공시가격 올해 기준으로 11억 9,500만 원을 입력을 하고 직전 연도면 결국 올해가 되겠죠. 올해 공시가격은 그냥 11억 9,500만 원
지금 내년 걸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직전 연도는 올해 거를 그냥 입력을 하고요. 올해 재산세 얼마 나왔죠 아까? 223만 8천 원이네요. 223만 8천 원. 네.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빼고 223만 8천 원. 요거를 이쪽에 또 입력을 합니다. 223만 8천 원. 그리고 여기 계산을 누르면 총 납부할 세액은 121만 680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는 공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나오겠지만 올해 기준 공시 가격으로 내년에 세율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121만 680원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보유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세에서 2020년을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세부담 상한 반영도 생략하고요. 서울 지역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세부 계산은 생략하고 대략적인 계산만 한번 해보겠는데요.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 주택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 주택을 클릭하면 여기다가 주택을 하나 더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여기에다가 10억을 입력하고요. 여기 보면 변동률이 5.99%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적인 변동률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변동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매년 공시 가격이 변동되는 율을 예상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5.99를 그대로 놓고요. 그러면 계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재산세 합계는 593만 1274원이 되고, 제일 밑에 가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겠죠. 종부세, 결정세액이 나오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다 합치면 1299만 원 정도 되고, 모든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1892만 1602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요. 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 연도에 향후 한 5년간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현재 보유세가 1892만 1602원 정도 계산이 됐고요. 아까 그 상승률, 예상 상승률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예상 상승률을 5.99%로 넣었을 때 공시가격이 매년 5.99%씩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예상되는 내년도의 종부세 3,929만 5천원, 그 다음에 2022년에는 4,799만 5천원, 이런 식으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의 보유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도 이렇게 향후 5년간의 보유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부동산 계산기 이 어플과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이 어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직접 계산해보고 또 내년도 거까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계산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연령공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이 연령공제와 보유기간 공제 이런 것도 정확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반영 이것도 정확히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이런 계산들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을 활용해서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되신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